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 이번 달 말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기업,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설립 이후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디테일을 살펴보면 단순히 외향적으로만 커진 게 아니라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차트나 숫자를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될 내용,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과연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청약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 번째 파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또한 카카오뱅크의 청약을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예전에 빅히트, 현재 하이브 상장할 때도 정말 매력적인 회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설령 물리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차트를 살펴보면 물론 상장 이후에 따상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최고가를 보였지만 결국에 그 이후에 저가로 매수한 분들은 충분하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히트뿐만 아니라 SKIT 같은 경우에도 물론 초반 급등한 가격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률 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빅히트와 그리고 SKIT처럼 이번 영상의 종목인 카카오뱅크도 이 두 회사와 굉장히 비슷한 차트를 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청약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주가가 하이브와 SKIT처럼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두려움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의 연역을 살펴보면요. 2016년 1월에 카카오뱅크가 설립이 됐고, 대외적으로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었던 거는 바로 2017년 7월부터입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이 채 안 된 2018년 1월에 무려 500만 고객을 돌파했었고, 그리고 2019년 7월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는 2배인 1000만 고객을 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놀랍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고요. 그러면 2019년 7월에 1000만 고객을 달성했다면 현재 시점엔 어느 정도 고객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카카오뱅크의 주요 현황 차트를 살펴보면 3월 기준으로는 14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개월수로 따지면 한 개월당 약 30-40만 명의 고객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 숫자만 느는 것뿐만 아니라 수신잔고, 여신잔고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20조 원을 넘은 상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 20조 원이 어느 정도 큰 숫자냐면 설립한 지는 5년 정도, 대외 고객들을 유치하기로는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회사가 이미 지방의 굴지의 은행들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증가율, 그러니까 성장성 측면에서는 40%대로 그 어떤 은행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 대출 규모 증가율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죠. 이런 높은 증가율은 향후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예상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대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 시점부터 늘어난 가계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약 3년 동안 86조 원이 늘었는데요. 그 중에 무려 23% 가까이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신용대출이 늘었고, 이 동기간을 따져보면 그 어떤 은행보다 카카오뱅크가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높은 점유율로 인해서 카카오뱅크는 설립 이후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단기 순이익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2017년 3분기 실을 시점으로 채 2년이 안 된 시점부터 단기 순이익이 나기 시작한, 성장성뿐만 아니라 실적면으로 본다 해도 두말할 나위 없는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른 단기간 내에 단기 순이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특별함, 즉 다른 은행보다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마케팅, 인건비와 같은 기타 판관비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KB은행이나 신한은행 이런 기존의 은행과와는 달리 물리적인 지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서 임차료가 거의 없고요. 또한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쓰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사실 카카오톡이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다른 은행 대비해서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또한 지점이 없다 보니까 임차료가 적은 것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설립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흑자를 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향후 카카오뱅크의 이익률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뱅크가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손꼽히는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카카오뱅크로 유입될 수 있는 잠재 고객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카카오뱅크는 그 점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은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단순히 카카오톡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주요 간편 결제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는 카카오페이와도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 3개사의 시너지가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은 다른 KB금융이나 신한은행, 기업은행 이런 은행에서는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카카오뱅크만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 성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관련 레포트를 살펴보더라도 결제와 송금은 카카오페이가, 인터넷 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가, 투자는 카카오페이 증권이, 그리고 생활금융 이런 것들은 카카오톡에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금융산업 밸류체인 전체를 아우르는 핀테크 공룡으로 이 3사가 모두 다 도약하고 있다는 점이 카카오뱅크가 향후 성장성이 뛰어나다는 거에는 그 누구도 현재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향후 전망치를 살펴보면 순이익 측면에서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점점 줄어드는 모습,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현재 이베스트 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를 살펴보면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지금까지는 성장성 측면에서 살펴본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숫자를 살펴보면요, 예금 규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객이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예금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눈에 띄는 부분은 예대율, 그러니까 예금과 대여의 비율도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금융감독은 이 비율이 100%가 넘어가지 않는 것들을 권장하는 편인데, 그 100%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예금과 대율의 비율이 굉장히 건전하고 안정적인 모습이 카카오뱅크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뱅크의 성장 속도는 당연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계속 늘어나는 적금 계좌 수익이라든지 모임 통장 이용자 수, 향후 스마트폰이 익숙한 청소년 세대에서도 카카오뱅크의 미니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10대들이 20대, 30대가 됐을 때도 자연스럽게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메인 고객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지표들은 향후 성장성에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주기에 충분한 지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카카오뱅크의 성장성, 카카오뱅크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요구불 예금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에요. 이 요구불 예금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올라서 전체 예금 중에 약 50%를 넘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장은 전체 카카오뱅크의 수신 성장률보다 요구불 예금 성장률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점이 다른 은행과는 조금 다른 눈에 띄는 점입니다. 자, 그럼 과연 요구불 예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요,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예금 인출이 자유로운 대신에 금융기관이 조달하는 자금으로는 운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축성 예금에 비해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요구불 예금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금 인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운용이 불안정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높아지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원가가 굉장히 낮은 예금 비중으로 인한 수익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반 제조기업으로 따졌을 때는 박리담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효과뿐만 아니라 2014년에 나온 논문을 살펴보면요, 금융 상황에 따른 은행 경영 안정성에 미치는 요구불 예금의 영향이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는 은행의 요구불 예금 비중이 경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고, 핵심은 요구불 예금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경영 안정성이 더 큰 것을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고,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거의 없다라는 점은 실제로 은행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고객을 강하게 유치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카카오뱅크는 그 결과 다른 은행 대비해서는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은행의 가장 핵심 수익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 다른 은행권과 대비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순이자 마진 개선폭을 기록했다라는 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구불 예금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은행의 안정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수익 개선에도 굉장히 보탬이 되는 주요 상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평가되고 있는 BIS, 자기자본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카카오뱅크는 다른 은행 대비해서는 조금이나마 더 높은 자기자본 비율을 갖고 있고요. 자기자본 비율로 조금 더 넓게 보더라도 다른 은행 대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자본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가 이번 달에 상장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자본 비율 그리고 BIS 자기자본 비율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이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도 걱정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은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레딧 코스트로 보는 안정성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이 크레딧 코스트라고 하는 게 제조업 기준으로 따지면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이 대출금을 못 받을 가능성, 이것을 크레딧 코스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작년 4분기에 이 크레딧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불안함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바로 올해 1분기에 굉장히 빠르게 내리면서 다른 은행 대비해서도 크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도 대출 건전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가 기록하고 있는 크레딧 코스트 26bp 이 정도의 수치는요. 한창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은행이 대출 해소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에 거의 100bp, 그러니까 1%까지 높아졌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가 유지하고 있는 26bp의 크레딧 코스트는 얼만큼 안정적인 지표인지 이 차트와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안정성 그리고 자기자본 안정성 뿐만 아니라 비용 추이를 살펴보면요. 작년 4분기가 판관비가 10%를 차지했었고 올해 1분기 24%가 되면서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비용이 올라간 주 내용을 살펴보면 종업원 급여가 50%를 차지했었고 그 외 일반 관리비, 기타 상각비가 이와 같은 분포로 차지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관 비용이 올라간 것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단순히 판관비를 더 썼다라는 게 아니라 판관 비용, 그러니까 늘어난 자산 대비 판관비는 얼만큼 늘었는지,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성장하면 비용이 성장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늘어난 성장 대비 비용이 얼만큼 덜 늘었냐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단순히 비용이 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산 대비 비용이 얼만큼 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판관 비용률로 따져보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판관 비용률은 다른 메이저 은행 대비해서도 크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전체적인 카카오뱅크의 비용은 타사 대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점은 카카오뱅크가 계속 성장한다라는 점을 눈여겨보면 얼마큼 매력적인 안정성 지표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럼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계속 커져가고 있는 것도 알겠고 안정적인 것도 알겠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비싼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카카오뱅크는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는 약 15조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15조 원은 현재 주요 은행주, KB금융, 신한지주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고, 이런 것만 보면 뭐 얼추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PBR로 살펴보면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PER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주요 금융주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6배 언더 수준인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거의 150배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점은 카카오뱅크가 매력적인 기업인 건 알겠지만 지금 현재 공모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를 일반 은행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핫한 플랫폼 관점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결제 비중이 제일 높은 금융 플랫폼은 단연 네이버페이입니다. 이 네이버페이가 현재 확보한 월간 평균 이용자 수가 약 1,300만 명인데요. 각 금융 플랫폼이 보유한 월 이용자 수에 밸류에이션을 100% 준다라고 치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20조 정도가 나오고요. 카카오뱅크는 50% 밸류에이션만 준다 하더라도 20조, 그리고 100% 준다라고 하면 27조 원의 평가 가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전통 은행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카카오뱅크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20조에서 27조 사이로 현재 공모가 15조 원 정도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카카오뱅크의 공모가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될 것 같고요. 또한 거래액과 수신액 기준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네이버페이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뱅크에는 똑같은 밸류에이션을 준다 치면 적정 평가 가치는 20조 원으로 많은 분들은 이제 5년밖에 안 된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KB금융, 신한지주와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고 또 PBR, PER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카카오뱅크는 절대 비싼 공모가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차트의 흐름이 카카오뱅크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청약하는 거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두려움 없이 매수해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